챕터 1 조롱의 시작. 새벽 5시 훈련장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안개가 낮게 깔린 벌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멀리서 군용 트럭 엔진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육군, 해군, 공군은 물론 특전사와 해병대까지 각 군의 정예 장교들이 참여했다. 서로 다른 군복이 한자리에 모이자 공기는 묘하게 팽팽해졌다. 각자 자신이 최고라는 자존심을 숨기지 못했고 그 기운은 벌써 작은 충돌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기훈 소령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군모를 바짝 눌러 쓰고 조용히 대열 뒤편으로 섰다. 그는 늘 그랬다.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무리 숨어도 금세 주목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걷는 걸음걸이 때문이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군인 사회에서 그런 걸음은 곧 약점으로 해석되곤 했다.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던 해병대 대령 한 명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금세 주변에 번졌다. 군인 특유의 직설적인 농담이 오갔다. 야, 저 다리로 훈련평가가 가능하겠냐?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쓰던 인간 같네. 요즘은 그런 사람도 소령까지는 달아주나 보지. 말한 이는 유대령이었다. 공수부대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던 인물이다. 그의 곁에는 늘 박 대령이 있었다. 둘은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떠받들며 다녔다. 그리고 다른 장교들 앞에서는 을에 큰 소리를 쳤다. 기운을 향한 조롱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약해 보이는 누군가를 찾아내고 그를 깎아내림으로써 권위를 과시했다. 기훈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장갑 낀 손은 서서히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그는 이미 이런 시선을 수십 번도 넘게 받아온 사람이었다. 20대 초반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던 특수부대 요원이었다. 그러나 작전 중 입은 부상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재활 끝에 다시 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전선에서 뛰어다니는 병사가 될 수는 없었다. 대신 참모와 교육, 분석 업무를 맡았다. 동료들은 그를 존중했지만 낯선 자리에서 그는 늘 절뚝거리는 소령으로 불렸다. 집합지가 정리되자 총괄관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이번 합동훈련의 중요성을 길게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평가이며 그 결과는 각 부대의 전력 판정에 반영된다. 평가관 여러분의 임무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장교들 사이에 긴장된 기운이 흘렀다. 그러나 그 긴장은 곧 대표 평가관 선출 문제에서 폭발했다. 총괄관이 말했다. 이번 훈련의 공정성을 위해 대표 평가관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한다. 잠시 후 스크린에 이름이 떠올랐다. 대표 평가관은 육군 소령 최기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건 곳곳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였다. 아, 농담이지? 이게 무슨 코미디야? 전산이 고장났구만. 유 대령이 단상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담고 있었다. 총괄관님, 아무리 무작위라지만 훈련의 신뢰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체적으로 제약이 있는 장교가 대표라니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수부대 출신이 맞는 게 맞습니다. 박 대령도 곧장 거들었다. 맞습니다. 대표 평가관은 단순히 보고서만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각 부대를 설득하고 지휘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소령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장교들이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우는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절뚝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제가 대표 평가관을 맡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유 대령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휘저었다. 소령, 본인도 알잖아. 당신이 현장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전장을 누빈 사람들이야. 그런데 책상 물림이 대표라니 누가 인정하겠어? 박 대령도 비아냥을 덧붙였다. 솔직히 다들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전산이 잘못된 거지. 대표는 우리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졌다. 총괄관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기훈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다.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동안 절뚝거리는 걸음과 낮은 계급으로 조롱받던 소령이 정면으로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장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호기심, 불쾌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였다. 유 대령은 피식 웃었다. 좋아. 본인이 원한다면 기회를 주지. 하지만 후회하지 마라. 여기 모인 건 전장의 산증인들이야. 그 앞에서 무너지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거다. 기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군목 끝을 살짝 꽂혔으며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군인은 고개를 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 순간 장교들의 웃음은 잦아들었고 공기는 새로운 긴장으로 뒤덮였다. 기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2 억눌린 분노. 대표 평가관 선출 직후 장교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서려 있었다. 유 대령과 박 대령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떠들며 기훈의 귀에 들리도록 조롱을 이어갔다. 이게 다 군의 전산 시스템이 문제야. 전투 경험 없는 소령 하나를 대표라니 병사들이 웃겠다. 하긴 뭐 보고서만 잘 쓰면 된다 생각하겠지. 다만 실전에선 두고 볼 일이지. 기훈은 그 말이 들려왔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고 있었다. 작전의 기억. 20대 초반 기훈은 특수임무단에 배치된 정예 요원이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끈질겼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수차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기훈이랑 같이 가면 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그 작전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해외 파병 중 적의 매복 공격에 부대가 급습당했다.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고
포탄이 땅을 뒤흔들었다. 기훈은 병사들을 이끌고 탈출로를 확보했지만 마지막 순간 폭발에 휘말려 오른쪽 다리에 치명상을 입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들것에 실려 있었고 동료들은 절반 가까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그의 꿈을 괴롭혔다. 피비린내, 부르짖던 동료들의 목소리, 그리고 부상을 입은 채로 살아남은 자라는 죄책감. 재활은 고통스러웠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돌아온 부대에서 들은 냉정한 평가였다. 더는 전투에 투입할 수 없다. 그는 강제로 전선에서 밀려났다. 대신 교육, 전략, 분석, 행정 업무로 배치받았다. 커트로는 군 생활을 이어갔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이어졌다. 내가 아직도 군인일까? 아니면 그저 군복 입은 행정관일 뿐일까? 현재 구력. 훈련장 식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장교들이 식판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대화 주제는 여전히 기훈 자신이었다. 태표 평가관이라더라. 저 다리로 병사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했으면 다들 인정했을 텐데. 기훈은 말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식판 위에 밥과 국을 올려놓았지만 숟가락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옆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소령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다들 질투하는 겁니다. 말한 이는 후배인 김중이었다. 그는 기훈을 존경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질투가 아니다. 저들은 내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군에서 약자는 곧 배제의 대상이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김중희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의 분노.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기훈은 침상에 앉아 군화를 벗었다. 오래된 흉터가 드러났다.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이어진 상처는 여전히 그날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흉터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피비린내와 총성이 떠올랐다. 수많은 전우들이 그의 눈앞에서 쓰러졌다. 그들을 두고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아직도 그를 괴롭혔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상처가 단지 약점으로만 보이는 현실이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했다. 나는 그저 불구가 아니다. 나는 아직 군인이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누구보다 많이 겪었다. 하지만 저들은 그걸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다. 다짐. 밤이 깊자 그는 야외 사격장을 찾았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지만 기훈은 묵묵히 총을 들고 표적 앞에 섰다. 달빛이 총열 위로 반사되며 차갑게 빛났다. 내가 약자라고? 그럼 보여주지.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탄환은 정확히 표적의 중심을 꿰뚫었다. 이어서 연속 사격.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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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지는 구멍투성이가 되었고 모두 정중앙에 모여 있었다. 총을 내려놓으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약자가 아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증명해주지 않는다. 오직 내가 증명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곧 다가올 시련은 자신이 다시 군인으로 서기 위한 무대가 될 것임을. 불길한 예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유태령과
박 대령이 멀리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불쾌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도전심으로 불타올랐다. 내일 보자, 소령.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유 대령이 던진 짧은 말은 위협이자 선언이었다. 기우는 눈길도 주지 않고 숙소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이미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억눌려온 분노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잃은 듯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은 과거의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어떤 놈인지 곧 알게 되겠지. 챕터 3 도전의 서막.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다. 하지만 훈련장에 모인 장교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오늘은 본격적인 합동훈련의 첫날이자 최기훈 소령이 대표 평가관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었다. 집합지에 도착하자마자 기운은 느껴졌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그것은 호기심, 비웃음, 그리고 시험하려는 기류가 섞인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는 애써 무심한 듯 군모를 고쳤으며 대열의 앞에 섰다. 오늘의 평가 항목은 기동작전이다. 총괄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각 부대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산악 지역을 돌파해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병력의 안전과 효율적 전개가 관건이다. 대표 평가관은 이를 전 과정에 걸쳐 관찰하고 기록한다. 순간 유 대령이 손을 들었다. 총괄관님,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제안합니다. 대표 평가관도 직접 구간을 동행하시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모두가 알았다. 절뚝거리는 소령이 산악 구간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걸. 기운을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장교들 사이에서 은근한 웃음이 번졌다. 총괄관이 곤란한 기색을 보이자 기운이 먼저 나섰다. 좋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장교들의 웃음이 멎었다. 정말로? 라는 놀라움이 번졌다. 유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모두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겠군. 지령이 떨어지자 각 부대는 산악 지형으로 이동했다. 카파른 경사와 울창한 숲, 그리고 바위 지대가 이어졌다. 군화가 흙을 차며 미끄러졌고 군인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다. 기우는 맨 뒤에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절뚝거림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가 멈추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리에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따라붙었다. 몇몇 장교들이 속삭였다. 봐라, 벌써 힘들어하잖아.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졌다. 앞서 가던 한 부대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숲속은 헷갈리기 쉬웠고 경로를 벗어나면 시간은 치명적으로 지체됐다. 그때 기운이 앞으로 나섰다. 지형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저쪽 능선으로 우회하면 콧장 합류 지점과 연결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설명은 명확했다. 부대장은 잠시 망설였으나 곧 지시를 따랐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능선은 콧장 목표 지점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 산악 지형에 익숙한 건가?
뒤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기훈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예전 파병지에서 수없이 지형을 분석하고 탈출로를 찾아냈던 경험이 그의 눈과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또 다른 순간마다 빛을 발했다. 바위지대에서 병사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즉시 응급조치를 지시했고, 도하지점에서는 병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형 전환을 제안했다. 그의 지시 하나하나는 간결했지만 정확했고 병사들의 생존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러나 유대령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기훈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소령, 참견이 지나치군. 평가관은 관찰만 하면 되지 않나? 이건 간섭이다. 기훈은 눈빛을 곧장 맞추며 대답했다. 관찰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희생을 두고 침묵하는 건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팽팽히 맞섰다. 유 대령의 입꼬리가 살짝 일그러졌다. 그러나 다른 장교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까지 본 그 누구보다도 소령이 군인답다. 마침내 산악 구간의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병력 대부분이 도착했다. 총괄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정도 속도와 안전 유지라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군.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여전히 회의적인 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기운을 쓸모없는 소령으로만 보던 눈빛은 점차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 대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은 깊게 긁혔다.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내일은 진짜 전술평가다. 그때야말로 누가 진짜인지 알게 될 거다. 기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씨가 타올랐다. 운이 아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방식으로 군인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다시금 다리를 주무르며 통증을 달랬다. 하지만 표정에는 고통 대신 묘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자존심과 분노가 이제는 힘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내일은 더 큰 시험이겠지.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음을. 챕터 4 전장의 그림자. 새벽 4시 30분 막사 안을 울리는 기상 나팔이 장교들을 깨웠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오늘 훈련장은 이미 전장의 열기로 달아오른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의 평가 항목은 전술 종합 훈련, 즉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다. 각 부대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적진을 돌파해 목표 건물을 확보해야 했고, 대표 평가관인 최기훈 소령은 그 전 과정을 감독해야 했다. 집합지에 모이자 유 대령의 얼굴은 이미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위 장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책상머리 전술이 아니라 진짜 군인의 피와 땀이 필요한 날이다. 누가 전장을 이해하고 지휘할 수 있는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박 대령이 곧바로 거들었다. 우린 실전에선 누구보다 단련된 사람들이지. 오늘부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이야. 말은 대놓고 기운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그는 눈길도 추지 않았다. 다만 군모를 바짝 눌렀으며 간단히 준비물만 확인했다. 노트와 펜 그리고 작은 무전기. 겉으로는 단순한 도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훈련은 곧 시작되었다. 사이렌이 울리자 각 부대는 일제히 돌격했다. 폭음이 울려 퍼지고 훈련탄이 공기를 가르며 터졌다. 흙과 먼지가 솟구쳤고 곳곳에서 장교들의 지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기우는 멀찍이 떨어진 관찰 지점에서 전개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병사들의 대형, 우회로 선택, 화력 분산, 후방 보급까지 세세히 메모했다. 다른 장교들이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 정도로만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기우는 모든 세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장의 혼돈은 언제나 변수로 다가왔다. 산악 지형을 돌파하던 한 부대가 매복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적으로 설정된 부대가 사방에서 포위하며 기관총을 쏟아냈다. 병사들이 허둥지둥 흩어지기 시작했고 지휘관의 명령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 순간 기운의 눈이 번뜩였다. 좌측 능선을 포기하고 우측으로 돌려라. 집중화력은 전방에만 두고 후방 소대는 분산해서 포위망을 흔들어라. 그는 무전기로 짧게 지시를 보냈다. 잠시 뒤 그 부대는 혼란에서 벗어나며 재정비에 성공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장교 몇몇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건 전투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지시인데 소령이 저렇게 전장을 읽는다고? 하지만 기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방금의 장면이 그의 뇌리를 과거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날 해외 파병지, 적의 포탄이 빗발치던 순간 그는 똑같이 부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폭발음이 귀를 찢고 동료들의 비명이 이어졌다. 그의 다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전후 절반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곁에서 김중희가 물었다. 그는 기훈이 잠시 멍하니 서 있는 걸 눈치챘다. 기훈은 고개를 흔들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집중해라.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과거에 매몰될 때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훈련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이번에는 가상의 적이 도시 지형에서 버티고 있었다. 골목은 좁고 건물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부대들은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을 맞았다. 서로 길이 겹치고 명령은 혼선에 빠졌다. 그때였다. 유 대령이 직접 뛰어들며 외쳤다. 모두 전방 돌격. 정면으로 밀어붙인다. 병사들이 일제히 돌격했지만 골목 끝에서 대기하던 적의 화력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상자 판정이 나왔다. 병사들의 헬멧에 불빛이 켜졌고 이는 곧 탈락을 의미했다. 기훈은 이를 갈았다. 저건 무모하다. 정면 돌격이라니. 그는 즉시 대안을 지시했다. 소대 단위로 분산해 우측 건물을 확보해라. 옥상에 기관총 진지를 설치하고 동시에 좌측 골목은 화력만 견제하라. 전방은 미끼일 뿐이다. 짧은 지시였지만 효과는 압도적이었다. 우측으로 분산한 병력이 빠르게 건물을 장악했고 옥상에서 사격을 개시하자 적의 화력은 분산되었다. 좌측 부대가 틈을 파고들며 마침내 중심 건물로 돌입했다. 순간 훈련장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졌고 관전하던 장교들조차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건 거의 실전급 전술인데? 소령이 어떻게 저런 지휘를?
그러나 유태령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이 조각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마지막 평가가 남아있다. 기우는 숨을 몰아쉬며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은 땀에 젖어 있었고 다리는 다시금 고통을 호소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전장은 내게 그림자이자 상처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올감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챕터 5 반격의 불씨. 훈련 종료 사이렌이 울리자 전장은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도 장교들의 시선은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다. 방금 전 최기훈 소령이 지휘한 전술은 단순히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무너질 뻔한 작전을 되살렸고 절망적인 상황을 반전시켰다.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괄관이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번 모의 전투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술을 발휘한 건 육군 부대였다. 특히 평가관의 지휘 개입은 예상 밖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목표를 달성했다. 기록상 최고 점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작은 박수가 퍼졌다. 일부 장교들은 머뭇거리며 손뼉을 쳤지만 그것은 곧 확실한 찬사로 번졌다. 기우는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귓가로 들려온 속삭임은 분명했다. 소령이 생각보다 대단한데?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아. 하지만 박수 소리가 높아질수록 유대령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차갑게 내뱉었다. 평가관 주제에 훈련에 개입했다고? 규정 위반 아닌가? 그걸 성과로 인정하다니 웃기는군. 그 말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관은 관찰자여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기훈의 지시가 없었다면 결과는 처참했을 것이란 사실도 분명했다. 총괄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전술적 판단이 아니었다면 병력 절반이 사망 판정을 받을 뻔했다. 전장에서 규정은 생존보다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의 결단을 인정한다. 유대령의 입술이 경직되었다. 그는 곧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날 저녁 식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오늘 훈련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화제였다. 병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장교들 사이에서도 기운을 향한 시선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소령님 대단했습니다. 김중희가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아니었으면 우리 부대 전멸 판정이었습니다. 병사들도 모두 소령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짧게 대답했다. 내가 한 건 당연한 일이다. 군인이란 본래 동료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오늘의 승부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증명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밤이 깊자 유대령이 불시에 그를 찾아왔다. 막사 앞 어둠 속에서 그는 불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 잘했더군.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건 그저 훈련일 뿐이다. 실전이라면 내가 무슨 지시를 하기도 전에 다
다리에 총 맞고 쓰러졌을 거야. 기우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유 대령은 한 발 더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내일 마지막 종합평가가 있다. 거기서 널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내가 진짜 군인이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령님, 군인은 전우를 살리기 위해 싸운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은 지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 하고 있군. 그 차이가 결국 우리를 갈라놓을 겁니다. 유 대령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러나 기우는 더 말하지 않고 숙소문을 열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유 대령의 날카로운 시선이 끝까지 따라붙었다. 잠에 들 시간이 되었지만 기우는 침상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도전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다짐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대령과의 갈등이 아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내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하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화를 다시 신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가득한 사격장에서 그는 홀로 총을 들었다.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었다. 총성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의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내일 불씨를 불길로 키우겠다. 기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탄창을 비웠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은 마치 그의 눈빛처럼 뜨겁고 흔들림 없었다. 챕터 6 결전의 날. 새벽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지막 종합평가가 치러질 오늘 훈련장은 마치 진짜 전쟁터처럼 꾸려졌다. 산악과 평지, 도시와 하천이 뒤섞인 복합 전장모의 훈련. 모든 상황이 포함된 결정판이었다. 장교들과 병사들은 이미 긴장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늘의 성과가 각 부대의 전력평가에 직결될 뿐 아니라 장교들 개인의 명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긴장된 이는 유 대령이었다. 그는 어젯밤 내내 이를 갈며 준비했다. 오늘 반드시 최기훈을 무너뜨려야 했다. 총괄관이 훈련 규칙을 설명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하다. 적의 거점을 파괴하고 아군 병력을 최대한 보존하며 승리하는 것. 대표 평가관은 전 과정의 판정을 내린다. 단, 이번에는 직접 위험 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이 말에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기훈에게 쏠렸다.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본 순간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기훈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다만 군모를 눌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전투가 시작됐다. 병사들이 일제히 진격했고 기관총과 포금이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기훈은 차분히 전개를 기록하면서도 위험 지점마다 직접 몸을 움직였다. 다리는 무거웠고 고통은 점점 심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난관은 도하였다. 강을 건너야 했는데 수심이 깊어 병사들이 허우적거리며 속도가 크게 늦어졌다. 유 대령은 크게 외쳤다. 정면 돌파. 밀어붙여라.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다. 강 한가운데에서 많은 병사들이 익사 판정을 받았다. 병사들의 헬멧 불빛이 연이어 켜졌다. 그때 기훈이 무전기를 잡았다. 좌측 얕은 수로를 이용해라.
밧줄을 연결하고 병사들은 교차 형태로 건너라. 시간은 걸리지만 전원 안전하게 도하 가능하다. 지시를 따른 부대는 거의 손실 없이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다. 장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음은 도시 전투. 좁은 골목마다 적이 매복해 있었다. 유 대령은 또다시 정면 돌파를 외쳤다. 그러나 또다시 병사들이 연이어 쓰러졌다. 기우는 이를 보며 과거의 장면을 떠올렸다. 파병지에서 그는 똑같이 무모한 돌격을 막지 못해 동료들을 잃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각 소대는 건물을 점령하라. 옥상에서 화력을 분산시키고 골목은 통로가 아니라 함정이다. 전방은 미끼로 쓰되 우회로를 확보하라. 그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전황은 반전되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던 적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이번엔 박수와 환호가 훈련장 전체에 터져나왔다. 마지막 과제는 적 거점 돌입이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의 적 부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유 대령은 이를 마지막 기회로 여겼다. 모두 돌격. 지금이 승부다. 그의 목소리에 병사들이 움직였지만 곧 적의 포탄이 쏟아지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상황은 혼돈에 빠졌다. 그 순간 기운이 앞으로 나섰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그러나 누구보다 단호하게 그는 건물 앞에 섰다. 장교들과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그는 짧게 외쳤다. 분산하라. 건물 내부는 적의 덫이다. 외곽을 틀어막고 통로를 차단해라. 내부는 소수 정예만 투입한다. 나와 함께 들어갈 사람 앞으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김중희가 달려나왔다. 이어서 몇몇 병사들이 합류했다. 그 순간 기훈의 눈빛은 누구보다 빛났다. 좋다. 나를 따르라. 그는 총을 들고 선두로 돌입했다. 다리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움직임은 누구보다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방 안의 적을 제압하며 통로를 확보했고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라 신속히 진입했다. 마침내 목표 지점인 지휘실에 도달하자 훈련 종료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고요 속에서 총괄관의 목소리가 울렸다. 임무 성공. 병력 손실률 최소. 이번 훈련의 최우수 부대는 육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표 평가관 최기훈 소령이 있었다. 순간 장교들과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기훈에게 향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를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에는 존경이 깃들어 있었다. 유 대령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기훈 앞에 설 명분은 사라졌다. 기훈은 군모를 벗어들고 짧게 말했다. 군인은 강한 자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훈련장을 가득 메운 울림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오랜 상처와 조롱을 딛고 진정한 군인으로서 우뚝 선 강자가 되어 있었다.